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9월 2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크립토글로브가 보도를 했는데요. 코인매트릭스에 따르면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가치는 지난 5월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24일 현재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는 거죠. 5월에서 지금 이제 10월도 안 됐는데 겨우 4개월 만에 지금 100억 달러가 더 2배로 뛰게 된 겁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4개월 만에 2배로 늘어나는 등 올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이 분산금융 분야에서 이 수익률 농사 확산 추세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분산금융이라는 거, 이 디파이라는 거죠. 이 디파이 분야가 각광을 받으면서 실제 이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그 스테이킹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 증시 이 금값 반등 속에 이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다 지금 상승 마감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지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나와줬죠.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의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전망들은 좀 나눠지고 있는데 상승을 추가적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약세의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이 달러 강세 추세 때문에 이 국면 전환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라고 코인데스크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질스 펀드 제공업체인 스택의 공동 설립자 겸 이 최고 운영 책임자인 매튜 딥 말을 인용해서 이 달러 지수의 브레이크 아웃, 이 저항선 돌파를 말하죠. 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은 귀금속들과 함께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월 저점을 재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9,870달러 선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강세로 지금 돌아서면서 아무래도 이제 금이나 다른 그 자산들처럼 금하고 이렇게 반대로 역삼각관계로 이제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자산들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이제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데 이게 지금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틀라스 트레이드라는 이 트레이더의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지금 흐름에서 이 지그재그 패턴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1800달러 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이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항을 막고 다시 한번 이 서포트 라인이었던 125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되돌리지 않겠느냐라고 단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 기업인 크리스티가 이 대체 불가 토큰으로 그림 경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 기업 크리스티가 지금 이 그림 경매에 이 NTF라는 대체 불가 토큰을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크리스티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뉴욕 경매에서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예술품을 경매에 붙이며 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이 대체 불가 토큰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매될 작품은 이 블록체인 아티스트 로버트 앨리스의 마음의 초상화라는 작품이고 이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블록
21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초상화는 40개 그림으로 구성된 50m 길이의 작품으로 이 비트코인 예술품 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앨리스는 이 비트코인을 생성한 1230만짜리 숫자 코드를 작품에 직접 새겨서 비트코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작품마다 16자리 숫자를 금으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작품은 소유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NFT 토큰을 활용을 했고, 작화는 비트코인 코드베이스가 40개 그림으로 분산되고, 이로써 수집과 40명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생성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거죠. 실제적으로 이 토큰으로 그림을 분산시켜서 이제 소유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데, 굉장히 이 색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도 하나의 이제 자산처럼 형태로 이제 보는 거고, 그거를 소유권을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이 토큰을 활용해서. 그러면 이제 한 명이 그 작품을 오로지 이제 소유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나눠서 소유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림에. 그리고 앞서 공개된 20개 작품은 이 바이낸스 설립자인 창펑 자오와 블록체인 기업 이 블로크의 매튜 로작 회장 등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작품들이 몇몇 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소유가 되고 있다고 해요, 토큰으로. 그리고 블록 20일에 대한 경매는 내달 7일 진행되고, 이 작품은 경매 전 일주일 동안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약 1만 2천원에서 1만 8천 달러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1,400에서 2천만 원 선으로 굉장히 그 낮은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앨리스는 이번 경매를 통해서 이 다른 현대 예술가들도 NFT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문화, 기술, 정치적으로 역동적인 역사를 가진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 창의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작품에 대한 통제력과 실제적인 이익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이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채택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첫 암호화폐 입법안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가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 입법안인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24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금융 패키지는 금융 부문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제고하고, 이 금융 서비스와 현대적인 결제 관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 보호 방안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암호화 자산에 대한 EU 규제 체계 입법안뿐 아니라 이 디지털 금융 전략, 그리고 소매 결제 전략, 디지털 운영 보건력 규제안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유럽 최초의 관련 법안인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를 통해 발행 업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이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혁신을 촉진해서 동시에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이 입법안, 이 암호화폐 입법안이 그 암호화폐 자체를 그냥 억제를 하거나 어떤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뉘앙스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그 산업 활성화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동적인 내용들, 그리고 소비자 보호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 보호죠. 투자자 보호들을 이제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이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좀 그런 목적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EU 전역에서 서비스를 하도록 이 허용을 하는 한편에 이 자본, 자산 수탁, 그리고 불만 제기 절차, 투자자 권한 등의 안전장치를 또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이 자산담보 암호화 자산 발행 업체에 대해서 이 자본, 그리고 준비금, 투자자 권한, 감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규정을 부과를 했다고 하고요.
총액이 500만 유로 약 70억 원이 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는 사전에 정부기관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담보 자산이 복수 통화일 경우에는 유럽은행 감독국이, 단일 통화일 경우에는 EBA와 각국 당국이 공동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지까지 이제 규제를 다 어느 기관들을 다 설정을 이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들이 이제 단일한 국가의 그 통화로 할 때에는 그 한 곳에서 지금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복수로 할 때 여러 가지 담보 자산이 여러 개일 때에는 이제 유럽 은행 감독국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리브라를 이제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지금 만들어낸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운영회는 이 암호화자산 형태의 금융상품을 이 거래 정산하기 원하는 시장 인프라에 대한 시범 운영 제도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이 샌드박스 방식을 시범 운영제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암호화 자산 금융상품으로 이제 하나의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합법적인 시장 안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인력 채용으로 이 특근법 이후에 시장을 노린다라는 내용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지금 이제 발빠르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이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근법 시행에 대비해서 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한편에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팍스나 프라이빗, 이 포블게이트, 지닥, 후오비 코리아 등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들 거래소는 특검법에 대비해서 준법 감시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함께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팍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서비스와 이 블록체인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 사업 전반에서 인력을 폭넓게 채용 중인데, 준법 감시인을 비롯한 개발자, OA 엔지니어, 사업 개발 부분의 전문가를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금 세탁 방지 같은 부분들. 그래서 준법 감시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 법적인 부분에서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거래가 이제 실제 합법화되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인력들도 당연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개발자들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가 필요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우수 인재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원래 이제 코로나 사태와 지금 암호화폐 시장 침체로 인해서 이 인력 감원을 이미 한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번 인력들을 다 이제 그 감축을 시켜가지고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 인력들이. 근데 그 인력들이 다시 떠났는데 그 인력들을 다시 또 돌아오게 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하원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연방 규제 법안을 발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ICO를 허용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 이제 법안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고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이 마이크 코노웨이 미 하원 의원이 이 디지털 상품 거래소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담은 법안, 디지털 상품 거래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이 암호화폐는 상품거래법의 상품과 비슷한 자산 유형으로 간주되며, 이를 취급하는 디지털 상품거래소는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기관의 감독을 받은 디지털 상품거래소는 주별 송금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미국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볼만한 게 지금 이 ICO를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 특정 유형의 암호화폐 공개도 ICO도 허용을 하고 이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프리세일이나 ICO 기간에는 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로 지금 규제를 받게 되고, 이후에 토큰이 정식 유통이 되면 네트워크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디지털 상품거래법의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법안들의 그 담당 기관들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법을 이제 규제법을 발의를 한 건데, 이 발의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야지 이제 실효가 있는 건데, 그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ICO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좀 그 논란이 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거품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한 규제 법안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